신사임당의 명언 좋은 글귀 1. 여자는 가정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 말은 신사임당이 직접 남긴 글귀라기보다는 그녀의 삶과 철학을 요약한 표현으로 많이 회자됩니다. 조선시대 유교 질서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사임당은 오히려 그 제한된 공간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철저하고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단순히 생활의 공간이나 의식주의 단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도덕이 자라나고 인격이 형성되며 인류의 미래를 키워내는 씨앗의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관점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 율곡 이이를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가로 키워낸 배경에도 이런 철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람됨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율곡 이이의 글에서 나타나듯 신사임당은 책을 읽는 자세, 말을 고르는 태도, 부모와의 예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중시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 여겼습니다. 그녀가 가정에서 실천한 이러한 철학은 단순한 사적 덕목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으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책임감과 도덕성,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데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정을 바르게 이끄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사임당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거울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신사임당이 남긴 직접적인 문장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과 교육 방식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한마디입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에 있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훈육보다는 부모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보기 드물 정도로 앞선 사고였으며 그녀의 아들 율곡 이이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율곡 이이가 어린 시절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지도했고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생활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성과 감정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율곡이 책을 읽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억지로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이야기처럼 풀어내며 동기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방식이었죠. 더불어 신사임당은 늘 정갈한 태도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며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아이에게 교육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과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는 말처럼 신사임당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보다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은 단지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자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각각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맞춤형 교육이나 자기주도 학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특히 율곡 이이가 자랄 때 신사임당은 그의 독서량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책을 탐독하면 오히려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지식이 쌓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삶에 적용할지를 더 중요하게 본 판단이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신사임당은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교과서라는 교육 이념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배우고 지식보다 태도를 통해 성품을 형성합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공감력, 인내심 등은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교육을 통해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이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죠.
신사임당은 바로 이런 본질적 교육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거울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신사임당의 삶을 통틀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기르고 국가에 기여할 인물을 키워낸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3.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글이 곱고 그림이 밝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성과 문학적 소양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글과 그림 그리고 인격은 단순한 기회를 넘어서 도덕과 심성, 인내와 절제의 미학이 깃든 삶으로서의 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으며 그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글이 곱고 그림이 밝다. 이 말은 신사임당이 직접적으로 남긴 표현은 아니지만 그녀의 예술 세계 전반을 꿰뚫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이 예술을 왜곡시킨다고 보았으며 진정한 예술은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작품들은 조용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며 그 안에는 삶을 관조하는 시선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대표적인 그림인 초충도 연작을 보면 나비 한 마리, 들꽃 한 송이, 조용한 풀숲 속의 풍경이 섬세하고 담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는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정갈하고 맑았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림에 있어 밝음이란 단지 색채나 형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기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붓을 들기 전 마음을 다스렸고 글을 쓰기 전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예술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려는 조선 성리학적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글에서도 이런 철학이 드러납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시문들을 보면 기교적인 표현보다는 담백하고 절제된 어휘 속에 깊은 감정과 성찰이 스며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조하려는 태도가 우세합니다. 의는 그녀가 예술을 감정의 배출구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리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예술을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술이 감정의 해방구 혹은 치유의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신사임당에게 예술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었고, 그래서 그림이 삐뚤거나 글이 어지럽다면 그것은 내면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비로소 글이 곧게 뻗고 그림이 밝게 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의는 마치 수묵화에서 먹의 농담 하나에도 정신이 깃든다는 전통 동양화의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예술과는 오늘날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감정의 과잉, 즉흥적인 표현이 예술의 진정성과 깊이를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창작이라는 행위가 단지 표현이 아닌 성찰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특히 SNS와 대중매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신사임당의 철학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말과 글, 그림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신사임당의 이 정신은 단순한 예술의 길잡이가 아닙니다. 의는 삶의 태도, 인간관계, 감정 조절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찰입니다. 분노로 말을 하면 상처를 주고 격정으로 행동하면 실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그 말과 행동은 타인에게 따뜻함과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예술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고 그것이 고스란히 가정과 자녀 교육에도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글이 곱고 그림이 밝다. 는 말은 단지 예술가로서의 격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길들이고 다스림으로써 글과 그림의 품격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그 품격이 오늘날까지도 신사임당을 예술적 인격의 상징으로 남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4. 겉모습은 바람에 흔들려도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이 말은 신사임당이 직접 남긴 문장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의는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단단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제한되고 가족과 가문의 명예가 여성에게 큰 짐으로 작용하던 조선시대에 이런 내면의 단단함은 생존을 넘어 존엄을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명문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시와 글씨, 그림의 재능을 보여 여중군자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높은 인격과 학문적 자질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원수는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었지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생활 태도와 잦은 외부 출입으로 인해 신사임당의 삶에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신사임당은 불만이나 원망을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붙들며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외부의 바람처럼 흔들릴지라도 자녀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도덕적 중심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중심을 지켜나간 실천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세상의 평가나 외적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스스로의 마음이 단단하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평판보다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적 압박, 비교,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SNS나 대중문화, 사회적 평가에 의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규정받으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 성공의 기준, 외모나 스펙 등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신사임당의 이 말은 강력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단단한가? 당신은 외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내면의 원칙으로 버티는가? 신사임당이 강조한 마음의 단단함은 단순히 고집스러움이나 감정의 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과 신념, 삶의 철학에 기반한 인격적 중심을 말합니다. 그녀는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고 자녀 교육에서도 이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아들 율곡 이이가 정치가이자 철학자로서 조선의 정신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이 내면의 굳건함 덕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사임당의 이 정신은 자존으로 확장됩니다. 단지 스스로를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가정의 중심이었지만 결코 남편에게만 의존하거나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학문과 예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겉모습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바위를 다져야 합니다. 신사임당은 그 마음의 단단함을 통해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환경보다 더 큰 내면의 힘으로 세상에 맞섰고 그 결과 역사 속에서도 부드러우면서 강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겉모습은 바람에 흔들려도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는 말은 오늘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말은 단지 의지를 강조하는 교훈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신사임당은 외적 조건이 어떻든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로 세상의 흐름과 맞섰고 그것이 그녀를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5. 배움은 끝이 없고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야 한다. 신사임당은 단지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상을 구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선 교육자이자 평생 학습의 본보기를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과 철학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넘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삶의 자세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확고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배움은 끝이 없고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 말은 신사임당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신사임당은 어릴 적부터 외조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시와 문장을 익혔습니다. 여성에게 교육이 제한되던 시절에도 그녀는 학문과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녀를 돌보는 와중에도 늘 책을 곁에 두고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에게 학문이란 단지 젊은 시절의 활동이나 자식 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은 삶을 단련하는 도구,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지키는 수양의 길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를 비롯한 자녀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로 훈계하거나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따라오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자신도 거짓 없이 살아야 하며 절제된 삶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도 사치나 과욕을 멀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가장 본질적인 교육 철학으로 통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은 현대 교육에서도 중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나 교육자들이 자녀나 학생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데 집중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이 정돈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쉽게 무너집니다. 신사임당은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말보다 행동으로 아이들의 인격을 길렀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런 교육 철학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평생 학습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배움을 특정 시기의 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사임당은 그런 틀을 넘어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단련해갔습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에 있어 지식의 양보다는 인격의 깊이를 강조했고 그 깊이는 부모의 학습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배우는 것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여겼습니다. 의는 단지 개인의 성공이나 지식,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도덕적 책임의 일환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배운 것을 자녀에게, 주변 여성들에게,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배움은 단지 학문적 열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사임당은 지속 가능한 교육의 모범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타인을 변화시키려 했고 그것이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들 율곡 이이는 어머니의 삶이 곧 나의 도덕의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했을 만큼 신사임당의 삶 자체가 교육이었고 그것은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선 신사임당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움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움은 끝이 없고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은 단지 교육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기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신사임당은 그 진리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있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신사임당 철학의 현대적 재해석. 신사임당의 철학은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가정은 인격의 학교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점점 개인화되고 분절되어 가고 있지만 신사임당은 가정이야말로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태도, 말투, 감정 조절 방식 하나하나가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결국은 사회적 질서와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교육은 말이 아닌 삶의 모범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책을 읽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의 삶 전체가 교육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이는 오늘날 삶으로 교육학이라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예술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이다. 신사임당은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의 예술보다 감정을 다스린 후 탄생한 표현이 더욱 고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 예술계에서도 내면의 균형을 예술적 깊이로 연결하는 통찰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외적 평가보다 자기 신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SNS 시대에는 타인의 시선이 삶을 지배하기 쉬우며 불안과 비교로 인해 내면이 쉽게 흔들립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며 자존과 절제가 그 어떤 성공보다 깊은 만족을 준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5. 배움은 멈추는 순간 늙는다. 신사임당은 단 한순간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 그녀의 실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결론. 신사임당은 단지 율곡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길러내며 예술과 학문을 실천하고 인격을 단련한 삶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여성이나 어머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중심을 세우지 못한 채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은 삶을 천천히 깊게 살아가면서 배움, 절제, 인내, 모범, 중심을 놓치지 않았고 그 태도 자체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